100만 IT 관리자를 위한 IT 관리자에 의한 전산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 이야기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쌤팍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업에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을 모든 IT 관리자분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이 되는 알차고 야무진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연말이고 송년회다 막년회다 해서 술자리들 많으실 텐데 우리 쉐어대 IT 회원분들이랑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다들 간은 좀 무사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회사에서 전체 사업부 송년회다 뭐 팀별 막년회다 지인들 저녁 자리까지 몸이 아주 그냥 나만하지는 않는데 이제 뭐 저희가 팔팔한 10대나 20대 초반도 아니고 저녁에 술자리 있고 하시면 빈속에 드시면은 이제 속이 많이 상하시니까 꼭 뭐 간단하게라도 뭐 하나 드시고 그 술자리 파하시고 나면 꼭 해장하시고 또 특히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 자기가 안 챙기면 정말 노답이니까 알아서 몸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또 장 과장님처럼 가정 있는 분들은 본인 몸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잘 챙겨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혹시 뭐 과음이나 과로 막 이런 걸로 몸 상태가 영 메롱이다 하시는 분들은 연휴 때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따뜻한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하시면서 우리 쌤팍의 전산쟁 이야기 듣고 릴렉스 쫙 하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다운로드, 댓글 등을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에서 꿀보이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서초동 꿀보이스 장 과장님 오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장 과장님 어떻게 이 터프한 연말 아름답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장 과장입니다. 뭐 꿀보이스라고 하시니까 좀 민망한데요. 뭐 저도 연말이라서 여기저기 술자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술이야 좀 조절하면 되는데 이게 술자리 끝까지 남아있다 보면 되게 늦게 귀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늦게 귀가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렇게 좀 외진 곳도 아닌데 새벽에 택시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뭐 대리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택시 잡기도 힘들어서 좀 요즘에 늦게 귀가하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회원님들도 연초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새해다 뭐다 이렇게 술자리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대중교통 끝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장 과장님 일찍 들어가시는 느낌인데 지금 새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뭐 하시다가 새벽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술은 잘 못 먹는데 네. 이게 먹다 보면 네. 뭐 한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하니까 네. 그때쯤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술만 드시고 가시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술 진짜 잘 못 먹고 안주 많이 먹습니다. 안주. 별로 안주빨 세우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전산쟁의 이제 이직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저희 방송 이제 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시점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 2회 말미에 3회 주제를 전산쟁의의 이제 사내 보안 관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제가 좀 바뀌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전산쟁의 사내 보안 관리라는 주제로 미팅을 좀 했어요.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현업분의 이제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게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쉐어더 IT 회원분들한테도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살려서 가려면 저희가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네. 해서 오늘은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주제 중에 하나로 전산쟁의 이직 이야기를 좀 미리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순서를 좀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이게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을 위한 부분이니까 저희 회원분들이랑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오늘의 주제인 이직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뭐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야 성장하는 시기에 또 한참 경제 활동을 하셨고 뭐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 개념이 있어서 들어가시면은 뭐 별 문제 없이 쭉 다니실 수 있었잖아요. 그쵸. 엄청 오래 회사 생활 하시죠, 다들. 그래서 옛날 분들한테 이직이라는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님도 그런 거고 저희 친척 어르신들도 그러는 것 같은데 약간 배신, 배반, 약간 요렇게 그렇죠, 부정적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보통은 한 직장에서 웬만하면 그냥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다니시고 하니까 진짜 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지금 세상이 어디 그럽니까? IMF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회사에서도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고
뭐 자기가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되잖아요. 각자 도생. 그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직이라는 거에 대한 거에서 좀 알고 감도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 한 지가 이제 한 11년 됐는데 11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번 회사 포함해서 지금 4번째 회사를 좀 다니고 있는데 이게 참 할 때마다 상황도 다 틀리고 그때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막 다 틀려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웃긴 게 막상 또 하면 돼요. 이게 돼요. 또 패턴이 또 나와요, 이게. 엄청난 거네요, 그건 진짜. 그래서 바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쉐어더 IT 회원분들하고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랑 공유하고자 하는 게 오늘 방송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럼 장 과장님은 평상시에 이제 뭐 이직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 좀 어떠셨었어요? 있으셨었어요? 저도 이직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적이 있었죠. 제 직장 생활 돌이켜보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한창 그 팔팔하고 막 자신감 넘치고 뭐 자신감 넘친 걸 넘어서 자만에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아, 자만.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입사 3년 차 때쯤. 그때 진짜 내가 이 회사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됐을 때 그때 좀 이직에 대한 어떤 생각을 처음 했었었고 맞아. 그 다음에는 제가 속해 있었던 그 팀이 좀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아예 팀이 사라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업부가 아예? 그렇죠. 날아가게 됐어요. 그럼 이게. 보통 사람도 같이 날아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체가 다 이직을 하던지 아니면 잔류를 하던지 뭐 그런 좀 격동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6년 전 그때 있었는데 그때 저도 진짜 이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때 이직을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초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올해 초? 네. 그래서 저는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3번의 시기를 다 뭐 제가 좀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좀 좋지 못해갖고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꼭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기보다도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경험도 몇 번 있긴 해요. 네. 딴 데 갔으면 더 잘 나갔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렇다기보다 뭐 비슷하죠. 근데 뭐 어찌됐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잘 됐으니까 이렇게 또 잘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보통 10년이 이제 요즘 트렌드를 보면 10년이 넘어가는 직원분들을 그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들은 뭐 화석. 10년 화석 같은 느낌. 아니에요. 10년. 암모나이트. 삼엽충. 막 이 정도로도 막 부르고 하던데 요즘은. 요즘에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장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암모나이트 이제 초기 단계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장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회사 다니다 보면 이제는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옮겨야겠다라고 신호가 딸랑딸랑 오기 마련이에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3년차, 5년차, 7년차. 이게 거의 공식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3년 넘으면 직급으로 치면 이제 사원에서 대리를 이제 넘어갈까 말까 하는 뭐 요 정도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딱 똑같아요, 느낌이. 이게 이제 내가 회사를 다 알아. 느낌도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업무도 손에 쫙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월급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 빌어먹을 놈의 회사가 나의 능력을 간파하지도 못하고 나한테 이따위 잡일이나 시키고 있다. 내가 막내야? 막내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제 갈아타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게 올라오고 5년 차 좀 넘어갈 때쯤에는 이때는 자기 의지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까 오퍼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시기도 얼추 이때쯤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5년 차 넘어가면 이 이직 시장에서 핫하거든요. 제일 잘 팔려. 이게 또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네네. 날 노를 저어보고 싶거든. 노를 저어보고 싶어서 그 마음의 준비가 조금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꾸 툭툭 건들잖아. 맞아요. 너 이 회사에서 일하다 끝날 거냐? 인생 여기까지만 살 거냐? 그렇지, 맞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넓게 봐야 된다. 이러면서 툭툭 건들고 뭐 헤드헌터나 뭐 다른 요즘 또 온라인 매체들이 많으니까 뭐 메일 들어오고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축구나 야구 선수들 한창 잘 나갈 때 막 스카우터들이 와가지고 지금이 옮길 때다 이적하는 그런 느낌. 내가 왠지 그 정도 레벨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년차 정도 된 때는 이때부터 좀 슬퍼지게 해지는 시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직 일러요. 일는데,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일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이때부터, 7년 넘어갈 때부터. 내가 진짜 이 회사에서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다니려면은 내가 포지셔닝을 똑바로 해놔야지, 좀 더 오래 다닐 텐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의 끝인가? 뭐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고 좀 약간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때가 마지막일 것 그렇지. 같은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이때도 놓쳐버리면 나는 이제 아예 뭐 기회조차가 없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불안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대부분 동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아마 저도 그 3년차 때 처음 이제 이직에 대해서 느낄 때 아마 진짜 많이 말씀하신 거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이제 막 회사가 돌아가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회사에 업무적으로 이제 기여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아직 짬밥이 덜 찼잖아요. 뭐 그쵸. 사원 3년 차니까 거의 사원 마로봉? 맞아. 사원 마로봉. 네, 뭐 그 정도인데 이거 어찌됐든 사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막내들이랑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면 뭐 어떤 업무를 이제 대부분 하는 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의 뭐 대리나 과장급들의 맞아요. 업무를 이제 지원하는 형태. 맞아. 뭐 소위 이제 그분들 따까리 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내가 회사에서 이거 내 가치를 제대로 인정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요 시기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월급 조금 더 받고 뭐 더 나은 커리어를 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자꾸 막 부추기고 툭툭 맞아요. 치고 들어오고 이러해서 한번 이직을 한번 추진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뭐 경쟁사 동종업계 경쟁사에 이제 최종 면접까지 다 되고 나서 신체 검사를 받고 안 갔어요. 신체 검사까지 받는데 안 신체 갔다고요? 검사까지 받고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의 인사팀에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어요. 찍혔네. 네. 그래갖고 좀 뭐 안 좋은 경험이 좀 있었는데 뭐 물론 그때도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안 가게 된 사연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3년차 때 그렇게 첫 번째 기회 뭐 그거를 이렇게 좀 날려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신체 검사까지 다 됐으면 이미 끝난 건데 이걸 다 뒤집어 엎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현재 다니는 회사보다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네임밸류는 그 회사가 더 나았어요. 뭐 소위 뭐 좀 아주 대기업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어르신들도 중견 정도 다 중견에서도 좀 상위권에 있는 이제 기업이니까 괜찮았죠. 근데 하는 일은 지금 다니는 회사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그쪽에서는 뭐 그렇다고 어차피 사원급이니까 연봉 올려봤자 뭐 얼마나 올려주겠습니까? 빤하긴 하죠. 뭐 그게 그거긴 해. 그래서 월급으로 따지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쪽 회사의 임원들한테 이게 제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소문이 좀 났나 봐요. 소문 들으면 위험한데? 그러면서 그 소문이 지금 회사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회사에서 위치가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한 자숙의 시간을 한 1년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막 그 가려는 회사에서도 막 동종업계 사람 빼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돌아서 그래서 조금 시끌시끌해져갖고 못 가게 됐어요. 이게 심정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가 전 회차에서 막 얘기했던 마음의 편지. 마음의 편지 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편지 쓰면 결국엔 다 잡히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편지에 잡힌 거야, 장 과장님이. 장 과장님이 그러면, 그 마음의 편지에 잡히면, 군대에서도 자숙의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옆에서. 딱 그냥 회사에서 그 마음의 편지 쓰다가 걸린 그 케이스랑 거의 비슷한 거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 면접을 2명 봤는데, 면접 대기실에서 제가 면접 차례 기다리다가, 첫 번째 면접 본 사람이 이제 끝나고 대기실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그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던 사람이었어. 망했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똑같은 사람 2명 가갖고 면접 본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분야는 달랐는데 그 사람은 다른 분야로 가고 저도 다른 분야였지만 네. 저는 되고 그 사람 안 된 거예요. 아, 그럼 좋은 소리 안 나가지.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소문이 뭐 물론 심증이긴 한데 네.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진 않았을까. 심증 아니고 확증 맞아. 걔야. 걔가 소문 낸 거네. 네. 지 안 됐으니까. 네, 그래갖고 뭐 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가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딱 이게 근데 이게 요런 일 생길까봐 무서워서 시도도 안 하면 네. 발전이 아예 없으니까 뭐 그렇죠. 한번 질러는 봐야 돼. 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그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이제 나는 이제 이직을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마음이 딱 정해졌으면 저는 요 시점에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 이직을 하는 건 오케이. 내가 이제 그 복잡 단안한 네네네. 나의 마음이 정리가 됐다 이거야. 음. 그러면은 이제 이직을 통해서 내가 뭘 취하겠느냐. 네.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안 좋아지는 건 최악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뭘 얻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시점에 이직을 할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저런 것 같아. 사람이 싫은 거. 내 위에 대리, 진짜 멍멍이. 멍멍이 새끼. 이러면서, 내 진짜 저 인간 안 보면은 내가 진짜 두 다리 뻗고 잡겠다. 그런 마음에 딱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네. 꼭 오잖아요. 그렇죠. 오죠.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옮겨보니까, 제 나름대로 뭐랄까 이름을 붙여봤어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진짜. 아니 어느 동네나 가면 약간 그 바보 형이 있고 미친놈들이 있듯이 네네. 어느 회사를 가도 바보 형도 있고 네. 미친놈이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럼요, 있죠. 아니 나는 처음에 옮기면 아주 뿅 하고 그 새로운 상황에서 프레시하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마치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것처럼 상황이 똑같아. 애도 생긴 것만 좀 달라졌고 맞아요. 말하는 거 똑같고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2명이 있냐 3명이 있냐 차이지 그대로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 이직 아마 몇 번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는 이직을 아직 해본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부서를 옮기거나 뭐 팀을 옮기거나 이런 경험은 몇 번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게 말씀하신 또라이 보존 법칙이 진짜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우리 회사에 미친놈은 다른 회사 가도 꼭 있어요. 이거는 진짜 불변의 법칙이에요, 정말. 맞아.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을 뭐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진짜. 요즘 애들 말로 극혐. 네, 그렇죠. 극혐. 진짜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꼭 그런 분들은 뭔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남을 이렇게 되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 약간 좀 가르치려는 자세 때문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가령 이런 거죠. 다 같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꼭 앞에 나가서 칠판에다가 뭘 적어요. 쭉 적습니다. 근데 그 적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죠. 자, 이게 이거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잖아. 안 그래? 라고 물어봐요. 진짜 이게 다 아는 얘기를 꼭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자기가 또 생각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철없던 시절에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다 아는 얘기 왜 혼자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냐. 그리고 막 이렇게 대들기도 했었어요. 파이팅 넘치던 시절이셨네. 네, 그렇죠. 막 자만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랑은 같은 팀에서 일 못하겠다. 다른 회사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바뀌면서 다른 팀으로 옮겨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악수네, 악수. 한 명도 아니고 한 명이 더 늘었어. 와,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제가 마인드를 바꾸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사원 대리 때 막 요럴 때는 뭐 사원 대리를 떠나서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이 불의를 보면 못 참겠어. 너무 이게 불의잖아요. 불의 이런 또라이 같은 인간들. 불합리한 것들 그런 아니, 것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다 머리 맞대가지고 네. 막 아이디어 쥐어 짜내가지고 일하자고 다 정리가 다 됐는데 그렇죠. 날로 지가 먹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솔직히 날로 먹을 것도 없어요. 건덕지도 없는데 본인이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저같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 그냥 패널로 이렇게 참가를 해서 그 판을 본인이 이제 다 만들었고 본인이 이끌어가는 것인 양 막 그 뭔가의 그 어떤 쇼잉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게 막 눈에 보여요, 진짜. 약간 그 우리 잡스형 PT를 봤네. 이 양반이. 네, 잡스형 PT를 보고 자기도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해주면 그러니까 그 스타 의식이 있네. 뭐 그런 것 같아, 진짜. 뭔가 좀 이렇게 주목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나 봐. 아, 관종이네, 관종. 요즘 애들 말로 관종이네, 관종. 관종 또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요즘 그거 들어봐요. 설명충. 네네네네. 네. 그 두 가지가 다 부합되는 그런 네. 분들이네.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디나 있고 네, 피하는 맞아요. 게 상책인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상종하면 네. 뭐 본인만 피곤하니까. 네, 그렇죠. 본인만 스트레스 받고 본인만 고생해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의 포인트는 뭐냐? 어디 가도 또라이는 있으니까 네네네. 사람 때문에 절대 이직을 결심하거나 실행하지는 마시고 네네. 저는 그래서 이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준을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경력,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요즘 말로는 워라밸이라고 하죠. 네네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네네. 이 3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충족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3가지를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이건 힘들죠. 불가능해. 그리고 사실 이걸 다 그 3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가 갈라니까 지금 당장 right now. 근데 이 3가지 중에서도 저는 경력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산쟁이의 장점이 뭐냐? 장점 중에 하나가 꼭 특정 산업군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뭐 웬만한 규모의 회사 이상에서는 다 전산팀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재경부서 네. 이런 건 다 갖고 있잖아요. 필수. 필수니까. 그러니까 꼭 어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게 좀 장점이긴 한데 이게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좀 뎁스가 좀 얕게 될 수 있거든요. 오래 안 입고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실 수 있겠네요. 맞아. 그것 때문에 어릴 땐 이런 생각 하거든요. 만약에 좀 뭐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막 욱했다 그러면 됐어. 갈 데 많아. 잡코리아나 뭐 이런데 네. 포털 사이트 한번 들어가거나. 네네.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 들어갈 데가 없냐. 네네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이직 시장에서 여러 번 팔려봤잖아요. 이게 이직 시장을 쭉 지켜보니까 시장 안에서도 기왕이면 동정업계 내지는 그렇지. 같은 산업군 여기 사람을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뭐 바로 와서 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 없이 실무에 이제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실무 부분도 그렇고 문화. 회사 중요하지. 사풍이기도 하잖아요. 네, 중요하지. 이런 게 완전히 틀리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업종이 다르면 그게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뭐 일례로 뭐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지만 한국계 이상 뺨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진짜 리얼 외국계도 있거든요. 네. 막 그 위에 팀장이 일하고 있어도 6시 넘으면 오늘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뭐 막내가 쑥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충돌이 나고 결국에는 적응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 경력직을 채용을 하려는 회사에서도 기왕이면 이쪽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을 목적으로 이직을 계획을 한다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이직을 할 때 업계는 정해졌어.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로 쳐요. 자동차 업계야. 그러면 그 자동차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이직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데로 딱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방구 좀 낀다는 회사를 좀 한번 찍고 나오면 이게 그다음부터는 일이 되게 잘 풀리는 게 뭐냐면 업계 최고 회사를 찍었다라는 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만족감도 있고
그 시장에서도 업계 최고 회사에 다녔다라는 게 되게 셀링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서 몸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조금 큰 그림으로 길게까지 내다보면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솔직히 좀 밀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네. 그럼 업계에서 좀 떨어지는 중간쯤 되는 업계로 자연스럽게 갈아타는 거예요. 업계 보통 중간이나 뭐 2, 3위 되는 데들은 항상 1위를 잡아먹으려고 네, 그렇죠. 온갖 권모술수와 전략과 뭐 지략과 모략을 막 짜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가는 거지, 이제. 자기의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에 자기가 가가지고 네. 이직을 하게 되면 보통 직급 하나 올려서 가고 그렇죠. 그게 제일 자연스럽죠. 그게 그림이 되니까 굳이 경력을 위주로 해서 이직을 하겠다고 하면 이왕이면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타업군에서 매출액도 더 많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종업원 수도 많아서 네네네. 볼륨이 단순히 크다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있었던 바닥에서의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한번 찍고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장 과장님도 이런 분들 좀 주변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는 이직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내가 지금 회사에서 바로 점프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에 거기에 중간 단계에 있는 회사를 일단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의 뭔가 경력을 좀 더 쌓고 맞아요. 최종 단계에 있는 회사로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맞아요. 약간 디딤돌처럼 네, 밟고 올라가는 회사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바로 점프하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뭐 보통 예를 들어 업무 능력이 되게 되게 좋아요. 근데 커리어가 살짝 이제 부족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약간 중간 규모 정도 돼서 이런 회사에 오셔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더 좋은 조건으로 큰 기업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 회사가 뭔가 좀 그런 뭐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한 그쪽으로 이제 인력을 많이 보내는 사관학교 같은 그런 좀 명성, 별명 이런 인재 게 양성학교 네네, 이런 뭐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았던 거죠. 네. 뭐 기껏 이제 좋은 인재 뽑아다가 2, 3년 잘 이렇게 적응하고 있으면은 꼭 나가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인사팀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인재 관리 진짜 못한다. 왜 이렇게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못 잡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어디에 있던 일단 일은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분들이신데 아하. 우리 회사를 어떤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거쳐가는 회사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내비의 경유지 설정하신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최종 목적지에 버금가는 회사에 또 가셔서 잘 해요. 어허. 네. 또 이제 그런 회사에서 또 몇 년 잘 계시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실 때에는 또 약간 급이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낮은 회사로 오시지만 직급은 말씀하신 대로 올리고 연봉도 훨씬 올려서 가고 책임자급으로 오니까 되게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실속을 챙기는 거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는 어릴 때는 무조건 이제 또 이렇게 이름값, 내 명함에 어떤 회사 로고가 네. 박히냐.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가오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가오만 찾다 보면 남는 게 없거든요. 안 돼. 맞아. 그런 걸 좀 적당히 네. 좀 조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본인의 나이가 한 30대 초반까지다라고 하면, 뭐 돈도 좋고 경력도 좋고 뭐 워라밸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중에서는 커리어에 포커스를 제일 맞추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일단 월급쟁이로 롱런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을 다지는 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일단은 가늘고 길게 쭉 가는 게 그렇죠. 뭐 월급쟁이로서는 최고예요. 그게. 사업할 거 아니면 뭐 근데 이게 또 나이도 먹고 결혼들도 하시고 아이들도 나오다 보면 이 돈을 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이걸 쌩까고 갈 수가 없거든요. 제일 현실적인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돈. 이게 이제 모두의 굉장히 관심사이자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저도 처음에 이직할 때는 이게 이직하는 회사에다가 나한테 돈을 얼마나
내가 불러야 잘리지는 않으면서 돈은 더 많이 받아가면서 제일 어려워 그게. 그림이 참 아름답게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뭐 느낌은 뭐 프로야구 선수 뭐 이적하는 느낌으로 가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프로야구 선수 얘기고 우리는 전산쟁이니까 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뭐 현업에 있는 그 헤드헌터랑도 좀 얘기를 해본 건데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기준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하는 게 상대방 쪽에서도 뭐 저 정도는 받아들이지 해줘야지. 그리고 이거보다 너무 낮게 깔고 간다. 얘는 지금 이 회사에서 사고셨구나. 지금 얘가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튀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니까 가장 무난한 거는 현 연봉 기준 10에서 15%인데 여기서 팁이 있어요. 팁이 뭐냐? 이 10에서 15%는 기본급 기준이에요. 무조건. 왜냐 하면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 틀린데 그 연봉을 제시할 때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다 똘똘마리로 말아가지고 얘기하는 맞아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얼뜻 그 얘기만 들으면 돈 되게 많이 주는 것 같거든. 맞아요. 근데 사실 상여나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상황이나 내규에 따라서 안 줘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지 또. 네, 안 줘도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 세금. 아직 뭐 그 연봉이 그 수준에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도 이제 나이가 먹고 뭐 부장, 뭐 이사 뭐 안 되라는 법이 어딨어.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법상 연봉 기준으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 구간이 달라져요. 그 소득세 그 과세 구간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연봉 뭐 예를 들어 몇백만 원 조금 올렸는데 세금이 갑자기 왕창 나와갖고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줄어드는 경우는 최악이긴 하지만 뭐 계산해보고 나면 한 남는 게 5만 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예전에 여기 쉐어드 IT 그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통닭 한 마리 정도는 더 드실 수 있겠네. 한 달에 통닭 한 마리 정도. 치킨.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꼭 따지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좀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각종 그 회사에서 제공해진 복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중요하죠. 휴대폰비를 준다든지 뭐 복지몰 포인트 같은 거 그리고 뭐 학자금 지원. 근데 대부분 학자금 지원을 받을 만큼 회사 다니신 분들을 못 보긴 했는데. 그렇죠. 뭐 임원 아니면 못 받지.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요런 것들도 좀 현금성 복지 부분들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꼭 이렇게 꼭 계산을 해야 자기가 손해를 안 보니까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장 과장님 주변에는 이직하실 때 돈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많죠. 대부분 그게 제일 민감한 문제니까요. 아무래도 그 돈 문제가 이제 제일 민감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게 이제 꼼꼼히 따지는 편이죠. 근데 이제 주변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직하려는 회사랑 뭐 면접 보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기 전에 연봉의 수준은 들었죠.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저것 무슨 뭐 상여금이다 뭐다가 이제 포함된 연봉이었던 거예요. 당했어. 네, 그래서 이직 뭐 과정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인사팀이랑 연봉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그 연봉이 지금 우리 회사는 연봉이면은 거기에 각종 수당이 다 빠져 있거든요. 순수하게 그 딱 본인의 어떤 그 기본금만 다 이제 찍혀 있는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명목상의 그 연봉은 훨씬 높았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지금 회사랑 연봉 차이가 50만 원밖에 안 나는 거예요. 괜히 갔어.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직할 때 본인이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상당하잖아요. 그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경력으로 가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도 있을 거고. 맞아요. 분명히 지금 회사보단 빡셀 게 뻔한데 연봉 50만 원 더 받자고 글로 간다? 그건 아닌 거죠. 엎었어요. 그래서. 잘 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엎어갖고 물론 이제 그 이직도 좀 추천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렇게 순탄하게 잘 흘러갔던 건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도 뭐 잘 몰랐던 건지 아니면 낚으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를 제대로 오픈을 안 하셨더라고요.
낚으려는 의도가 좀 많았다. 아니, 뭐 그런 거는 사실 좀 오픈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좀 대부분 어떤 이직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제 지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좀 돈에 관련된 문제는 꼭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 그러니까 채용을 하려는 회사와 네. 헤드헌터의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진행해놨는데 없겠냐?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서 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조율하기 나름이고요. 조금 상황을 지켜봐서 지금 상황에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질 그렇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아. 거기에 좀 마음이 좀 쓰여갖고 오픈 막 괜히 언급 안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한데 어떤 데는 진짜 많지는 않은데 시원하게 까놓고 시작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요만큼 주고 이런 거 있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어. 마음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레알 외국계. 그러네. 저도 그러네요. 제가 외국계 쪽에 그때 이렇게 됐었을 때 거기는 애초에 처음부터 오픈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마음에 들면 다시 한번 뭐 지원 하시던지 그게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은 되게 깔끔하게 오픈을 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지. 업무도 똑바로 안 빠질 거니까 네네네. 애초부터 처음부터 선택을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낫지. 서로 시간 낭비 안 하고. 근데 국내 회사들 중에서 보면은 오만 감언이설로 사람 마음은 다 띄워놓고 난 다음에 막판에 그거 포함 안 되는 건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완전 어렵어요. 그러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참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맞아, 진짜. 맞아. 그래서 요즘 보면 왜 라이프 스타일 중에 보면 왜 욜로 있잖아요. 욜로. 욜로가 막 라이프 스타일로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IT 쪽에 이직하실 때도 IT 쪽에서 이직하실 때도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돈 많이 주는 것도 다 좋고 뭐 다 한데 나는 내 라이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나한테 중요한 건 퇴근 후에 4시간 보장 받거나 퇴근 후에 우리 뭐 결혼했으면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거기다 가중치를 많이 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아니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IT 업계 자체가 야근, 많지. 주말, 특근 이런 게 약간 숙명처럼 늘 있는. 많아. 너무 많아.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다못해 시스템 패치 하나 하려고 해도 직원들 다 보내고 또 그럴 때마다 애들이 맨날 칼퇴하는 애들이 끝까지 오늘 야근해야 된다고. 이직거리 하면서 과장님 10시에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럼 난 10시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죽이고 싶어 진짜 그럴 때 진짜. 평상시에 팽팽팽팽 놀던 것들이 그런 날만 또 그렇게 한대요. 귀신같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야근 특근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지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 네, 그럴만하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업계마다 특성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선배가 근무하는 데가 유통업 쪽이에요. 네네네. 유통업 사업군 자체가 B2C잖아요.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거고, 뭐 편의점 같은 데는 24시간 체제로 돌아가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에러가 나거나 뭐 이러면 뭐 시간도 없고 뭐 명절도 없어. 막 튀어나가야 되고 특히 금융권. 여기는 사람이 일할 때 못 되는 것 같아. 물론 금융권이 돈은 좀 준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 맞아. 공짜가 없어. 금융권에서는 가만히 우리가 잘 고객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돈을 빼야 될 때는 언제든지 빼야 되잖아요. 그 백그라운드는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무슨 뭐 시스템 개비를 크게 하거나 이런 거를 다 명절, 뭐 추석, 설날, 명절 이럴 때 그럴 때 싸잡아가지고 싹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새벽에 뭐 그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 실검 올라오는 것 중에 요즘 되게 인기 많은 그 게임인데 배틀그라운드?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얼마 전까지 몰랐었는데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배틀그라운드 서버 점검. 그렇지. 그 올라올만 하죠. 그런 거.
아유, 그거 진짜 뒤집어집니다, 진짜 그거.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전산쟁이 분들을 대표하는 방송이잖아요. 우리 전산쟁이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그 점검 때문에 그 순간에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유저들은 못해, 그때. 이런 18 하면서 욱욱 하고 있는 거지, 그 상황에서도. 그렇지. 아니, 이게 직장인들은 게임을 예를 들어 하고 싶어도 뭐 저녁 이런 시간에 보통 안 하고 밤 늦게부터 이제 하거든요. 그쵸. 아니면 이제 새벽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왔어. 자, 저녁 먹고 뭐 와이프 애들 자. 이제부터 4시간이야. 게임 좀 해볼까? 했는데 서버 점검. 이러면 진짜 정말 열받아요. 장 과장님 지금 감정 과잉인데 너무 느낌이 쫙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배그는 안 해봤고 제가 예전에 이제 롤을 좀 했었는데 롤 할 때 항상 그렇게 서버 점검을 새벽에 해요. 그리고 서버 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 공지된 시간을 딱 지키면 오케이. 근데 꼭 1시간 점검한다고 했는데 30분 늘어나요. 또 조금씩 늘어나. 그래서 어떻게 서버가 열렸어. 들어가요. 그러면 꼭 대기열이 생겨요. 바로 접속이 안 돼. 그러면 나 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저 마인드. 이게 유저 마인드. 그렇지. 우리도 그 시간에 끝내고 싶지 않아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0분에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거나 시스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시나리오 다 짜놔. 이대로 가야 돼. 근데 항상 변수는 도사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한 30분, 1시간, 물론 큰 시간인데, 그럼 현업에서 죽이려고 덤비거든요, 진짜, 우리. 막 온몸이 너덜너덜해지죠. 네. 막 여기 영업부서에서나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는 옳았구나. IT 봐라. 지금 관리 똑바로 못 해가지고. 맞아. 지금 약속 못 지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손실이 얼마인 줄 아냐. 잘한 건 얘기 안 하고 이럴 때 그냥 아주 물어뜯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지금 장 과장님도 결혼하셔가지고 육아하시지만 제 친구들한테도 저렇게 듣는 게 짠하대요. 특히 얼마 전에 광고가 하나 있더만 무슨 바가스 선전인가 그런데 뭔지 알아. 애기 꼬맹이가 이쁜 애가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그래 아빠 출근한대 아빠 또 놀러와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웃었거든. 완전 짜네요 진짜. 근데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숨부터 나온대. 맞아요. 아니 장 과장님도 결혼하시고 애기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공감 되게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럼요. 며칠 전에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차 안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나는 로봇이 좋아. 로봇이 아빠 대신에 일해주면 아빠 회사 안 가도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좀 미안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은 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발령이 나서 퇴근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한 2시간 정도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늦어 6시 반?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8시쯤 오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2시간 정도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아들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주말에 열심히 놀아주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애기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아들이 나중에 많이 크면 제가 놀아달라고 해도 저 안 놀아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게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저도 그 광고 보고 진짜 되게 짠했어요. 슬프다. 네. 대한민국 아빠들의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직장생활 저도 초기에는 일 되게 빡시게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좀 일찍 출세해야지라는 그런 야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야망남.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점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워라밸 위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 것도 아니고 맞아. 회사도 직원을 또 하나의 가족은 웃기고 있네. 그냥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지 너 말고도 일하래 많으면 항상 이런 마인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딱 내가 돈 받는 만큼까지만 그만큼만 일하고 4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나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낼래. 라는 어떤 풍토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하라 죽어라. 약간 이런 마인드였잖아요. 아니야. 근데 이제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부모님 세대도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때 시간을 같이 애기들 키울 때 그렇다면서요. 꼭 같이 보내줘야 될 시간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해. 뭐 내가 돈 받고 뭐 잘 나가는 것도 좋은데 또 결혼하셔 애 키우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지면 네. 직장 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네. 거에 대한 뭐 의미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진짜 좀 요즘은 많이 바뀌어진 풍토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널리 좀 퍼뜨려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좀 맞아요. 본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가족 위주로 생각하는 거, 뭐 좋은 어떤 변화라고는 이제 느껴지지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차가 또 있어요. 야, 우리 이제 샘팍의 전산쟁이 이야기가 거의 공익 광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네. 그러네요. 뭐 그러네. 진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 정부에서 뭐 지원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네. 그게 어떻게 한번 넣어봐야 되겠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아유, 저희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희가 1부를 여기까지 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